자, 오늘은 우리 안정환 작가께서 직접 집필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제목이 어떻게 원하는 말을 할 것인가입니다. 제목이 참 좋은데요. 예. 제목을 이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제목을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 그럼 책을 낸 출판사 사장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책은 우리 작가께서 예, 쓰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사실 그 출판사에서 대화에 관한 책을 써달라고 청탁을 음, 하셨고, 네. 제가 책은 내용을 썼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음, 먹히는 대화, 막히는 대화. 뭐 음, 어다르고 아다르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먹히는 대화, 막히는 대화로 했는데 아, 여기 출판사에서 이게 어떤 임팩트가 약하다. 그래가지고 음, 그 이렇게 어떻게 원하는 말을 원하는 할 말할 것인가라고 것인가. 한 겁니다. 네. 바로 이제, 아, 무슨 뜻인지, 네. 이해는 굉장히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데 이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대화에 관한 책을 거의 300권 정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읽은 거는 그거 이상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네,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안 통하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화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말은 안 통하고 우리 와이프하고는 안 통하고 네, 이럴까? 네, 그걸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음, 중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수사학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권위 감정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대화의 기술로 대화의 절대적인 기술입니다. 이 음, 세 가지를 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쓰게 된 것이죠. 음. 그러면 이 책을 쓰시고 나서 대화가 좀 안 되던 대화가 좀 되시던가요? 어떠세요?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화 분석이 되니까. 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가장 뭐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가족들이 아닐까 그쵸, 안 싶어요. 되죠. 사회에서는 누구나 만나면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남편과 부인과 또는 부모님과 자식과 대화가 그렇게 안 될까라는 고민 다들 하셨을 텐데 오늘 귀 기울이시면 그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책 내용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를 무술의 3요소로 한번 했습니다. 네. 무술의 3요소가 힘, 속도, 기술입니다. 음, 내가 만약에 누군가하고 싸운다 했을 때 네. 힘이 승패의 60% 정도 차지를 하고요. 네. 속도가 30%, 기술이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음,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성 호신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기술을 가르쳐 주죠. 그렇죠. 아무 짝에 쓸모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힘이 딸리는 상태에서는 기술을 암만 써봐야 오랫동안 연마한 그렇죠. 사람이 소용이 없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이기거나 설득을 하는 경우 네. 권위가 60% 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 30% 정도가 감정, 논리는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화의 책들이 논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감정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설득, 거절,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것이죠. 그럼 설득을 잘하거나 거절하는 방법, 협상을 잘하면 대화가 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설득. 설득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 대부분의 사람이 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펼쳐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내 논리에 펼치기 전에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 권위가 충분한가? 음, 내가 충분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냥 권위가 충분해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훈화할 때 보면은 네. 다 좋은 얘기예요. 권위도 충분하고. 근데 졸지요. 네. 왜 졸아요? 너무 재미가 지겨워요. 없으니까. 네. 근데 왜 재미가 없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생각해야 돼? 감정. 음, 상대방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환기를 시켜준 다음에 논리를 얘기하면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감정을 공략한 다음 네. 마지막으로 내 논리를 펼치게 되면은 전달이 훨씬 더 쉽고 설득이 잘 된다는 것이죠. 권위, 감정, 감정, 논리를 논리. 예. 통한 설득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일단 들리고요. 그렇다면 거절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내가 권위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위가 굉장히 세요. 네. 근데 내가 그냥 거절을 했다간 뒷감당이 안 된다. 그럼 음,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거절을 할 때 보면 기분 나빠서 거절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감정 판단을 두 번째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논리를 확인해야 돼요. 이래도 내가 될 것인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음, 이것도 역시
권위, 감정, 논리 순으로 판단을 하고 하면은 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는 보다 쉽게 거절하는 팁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거절하는 팁. 예. 네. 대화가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 막상 부딪혀보면은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는데 예. 오늘 왜 그 대화가 되지 않았는지 오늘 하나하나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이라면 협상의 기술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